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은 기후각서가 이제 체결된 날입니다. 기후각서가 이제 그 정확한 이 각서의 명칭이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909년 7월 12일 바로 오늘 그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그 하나의 조약인데 즉 그 조선의 그 사법권을 그리고 교도 행정, 감옥 관리를 하는 거죠. 그 행정을 이제 일본에 넘겨준다라는 그런 음, 그 각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그 만국조선의 이제 어떤 그 말미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 뒤면 경솔국치 이제 한일 합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후각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체결을 하면서 사법공학 감옥사무를 다 넘겨주는데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누가 그런 그 각서에 서명을 했는지 한번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정보 보호의 날이 되겠습니다. 정보 보호의 날은 이제 7월 두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정보 보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보호의 날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각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참 이것도 뭐 좀 알아보기 불편한 얘기죠. 왜냐면 그 망국조선이 사법권과 교도행정, 감옥 사무를 갖다 일본한테 이제 넘겨줘 그런 그 이제 하나의 각서였기 때문에 참 뭐 일면 부끄럽고 일면 화도 나고 일면 참 그 착잡한 그런 어, 날 기후각서 체결일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후각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후각서는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사라고 되어 있네요. 글쎄 뭐 참 제국이라는 게 여러 나라를 그 슬하에 두고 그야말로 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다가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온갖 그 경제적인 이득, 뭐 사회적인 이득, 정치적인 이득 이런 걸 확보해 놓고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이제 제국인데 아주 참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라면은 정말 대한제국이라는 존재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정말 알 수가 없죠. 한편 생각하면은 저 용어도 부끄러운 용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어요. 용이 3년, 그러니까 순종 3년이죠. 1909년 7월 12일 바로 오늘입니다. 조선 대한제국이죠. 그리고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그다음에 조선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도 행정입니다. 그에 대한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일본 통감부 소의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서 순종의 실권이 전격으로 박탈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 사후 처리로 해서 이제 조선과 일본이 조선하고 그다음 일본의 에도 막부가 이제 1609년에 체결한 기후 약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기후년이 이제 기유년에 뭐두 가지 저런 그 이제 약조가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 약조는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기후 각서는 어, 조선 말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약은 조선이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이다. 두 번째, 조선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부서는 전부 폐지가 됐다. 조선이 이제 두고 있던 저런 그 제도는 모두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그 일을 조선 통감부의 사법청이 이제 담당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로써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탈을 한 건지 넘겨준 건지 말해요. 일본이 이걸 뺏으려고 우리나라에 대고 임진왜란 때 같이 총을 쏘면서 덤벼든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총 한 방 쏘면서 대항한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정말 강탈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역사의 분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 재해석을 하든 뭐 곱씹어 보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내려고 해야지
A라는 사실을 놓고 자꾸 분칠해서 B라는 사실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자위를 하고 자족을 하고 자만을 하면은 결국 그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사실상의 멸망을 맞은 조선은 공식적인 멸망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제2대 통감인 손해 아라스케 사이에 체결이 됐다. 물론 참 저때 당시에 어, 권세를 누리면서 저런 조약을 가서 사인을 한 이완용이 뭐 을사오적해서 정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음,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저런 사람도 나올 겁니다. 그건 행정가로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왕 대신 가서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민영환 같이 자결을 하든지 조병세 같이 자결을 하든지 그랬으면 모르는데 글쎄요. 작년에 그 민영환 자결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방송을 했더니 댓글이 붙었는데 민영환 자결도 그것도 뭐 그 각색이 된 거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후각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이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후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과옥의 사법과 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뭐, 정말 표현으로 보면 강탈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대한제국이 사무를 완비할 때까지 일본에 잠깐 위탁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두 번째 볼까요?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제한 일본 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네. 일제시대 때 한국인 판사도 조선인 판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조선인으로서 뭐 저런 법조인뿐만 아니라 행정가도 많이 있었어요. 뭐 경찰에도 많이 있었고. 정말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갖고서 하늘을 딱 봤는데 그 하늘이 일제 하늘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살아야지. 거기서 죽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참 이 만국조선의 역사를 보고 막 분노스럽고 그런 것도 사실인데 어 한심스러운 것도 또 한 사실이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면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됩니까? 그게 되는 말인지, 그러니까 참 밀어붙여도 적당히 밀어붙여야지. 그러니까 분명히, 친일, 친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에는 이념적인 정치적인 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토착애국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저도 일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싫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뭐 안 만나고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들 밑에 가서 기술을 배울 때는 배워왔어요. 또 그들하고 또뭐 무역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그렇게 너무 경직되게 해서는 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일본이 제국주의, 군국화돼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였지만은 지금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하고 동등한 그 위치에 올려놓고서 일본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대한제국의 지방관청 및 신료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업무를 가져갔는데 돈은 우리 보고 내라고 하겠어요? 그런 의도로 가져갔으니까 자기네들이 내려고 했겠죠, 당연히. 네, 참, 자, 막말로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을 했네요. 자, 경솔국치에 대한 대한제국의 황권이 소멸된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기후각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을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말 음, 뭐라고 할까요? 어, 그 우리가 그 이제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정이죠. 저거 할 때 이제 지난 6월 3일 날 6.3 사태에 대해서 방송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정부가 이미 저런 조약도 다 무효다라고 이미 확인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정말 참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도 행정을 되찾은 날은 1945년 10월 28일입니다. 네. 뭐 당연히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됐고 8월 15일 날 미군정이 들어와서 미군이 통치하면서 교도 행정 자체가 이제 일본과 이제 정리 정돈된 게 10월 28일. 그래서 10월 28일이 아마도 제 기억에 그 교정의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제가 작년 10월 28일 날 교정의 날 방송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영상이 있으면은 제가 더보기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후약조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광해군 일년이에요. 선조가 물러나고 광해군이 이제 즉위를 하고서 1609년에 이제 조선을 침략했던 그 일본 외국의 에도 막부, 이 막구후라고 하죠. 네. 에도가 강호인가 그렇습니다. 네, 제일 우리말로 읽었을 때 제일 큰 막부였죠. 네, 거기하고 이제 그, 그 약조를 맺었는데 그게 기후년이었기 때문에 기후약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내용은 뭐 이것도 참 뭐 즐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 약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죠. 자, 1번부터 7조까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보면은 광해군은 수교의 선행 조건으로 국서를 일본이 정식으로 먼저 보낼 것과 임진왜란 중에 성종, 정현황후, 중종의 무덤 훼손한 범인을 인도하고 노략질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합성을 요청했는데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자 교섭에 임하여 조약을 체결한 후 수교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9년이라고 돼 있죠. 1609년. 1592년에 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7년을 끌었죠. 그리고서 한 10년 후에 이제 이 기후약조가 이제 체결이 됐네요. 네. 자, 이 약조는 이전의 조약보다 일본 측에 더욱 제약을 가한 것이다. 음, 가한들 뭐해요? 다시 만국조선 이후에 나라를 뺏겼는데. 네, 오늘이 또 이제 정보보호의 날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의 날은 7월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는 거예요. 7월 뭐 며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두 번째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금년은 오늘이 정보보호의 날인데 그 내용, 정보보호의 날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지난해 방송번호 235번으로 그 방송해드린 이 정보보호의 날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상 만국조선이 이제 그 자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제에 넘겨준 기후각서,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체결한 기후약조, 그리고 정보 보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